진짜 제일 힘든 순간은 미친 소리 했을 때. 뭐 이러면서 진짜 목이 찢어져라. 30분 동안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니까 언니가 너무 놀라서 막 엉엉 울면서 이제 너는 지켜내려 붙잡고 있었어. 자, 일단 우리 첫 게스트로 오셨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과 팬분들한테 짧게 소개 인사 좀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를 아직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저는 2013년 그때 보이스코리아 2에서 우승하면서 그때부터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가수 이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솔직히 굉장히 궁금한 게 저도 음악을 오래 했지만 학창 시절만큼 노래 연습을 많이 했던 적이 없거든요. 솔직히 저는 누나의 학창 시절이 저는 좀 궁금해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실용음악 딱 시작하기 그 전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야. 그 시간 동안 하고 싶은 것도 없었고 꿈도 없었고 잘하는 것도 없었어. 그러니까 공부해라 해서 공부는 하는데 그렇다고 막 열심히 하지도 않고 안 하지도 않고 그 중간 있잖아. 정말 어정쩡이지. 하나도 제대로 끝까지 한 적이 없었어. 근데 이제 내가 고등학교 이제 고2까지 갔는데 꿈이 없잖아.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밀어주고 싶은데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답답한 거야. 불안하지. 너무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물어보는 거지. 니는 뭘 하고 싶냐. 뭐 하고 싶냐고? 근데 나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꿈이 뭐예요? 라고 물으면 항상 영어 선생님이요 라고 말을 했다. 근데 그 이유가 정말 영어 선생님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직업군을 많이 몰랐던 것 같아. 그치, 어렸으니까. 네. 그래서 그때는 이제 그걸 모르니까 그냥 영어 성적이 그나마 좋으니 이걸로 영어 선생님을 해야지 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어느 날 문득 내가 진짜 선생님을 하고 싶나라는 갑자기 그 질문이 딱 생기면서 그게 언제쯤이야? 그게 고2. 고2 때 어. 고민을 하기 시작했구나. 고민도 아니었어. 그냥 바로 결론이 났어. 그냥 이 질문을 던지자마자 내가 왜 이때까지 영어 선생님이라고 말했지? 그러니까 이렇게 딱 결론이 나버리니까 이제 난 진짜 하고 싶은 게 없는 거야. 그래서 나도 그런 걸 고민하고 있었는데 아빠가 때마침 이제 물어보더라고. 뭘 하고 싶노? 모르겠어. 그러니까 아빠가 이제 답답하니까 네. 실용음악과라는 과가 있더라. 아빠가 그때 무슨 다큐멘터리 같은 TV를 보다가 네. 실용음악과 학생에 대한 다큐멘터리가 있었나. 근데 뭐 그게 서울예대인지 한예종인지 모르겠는데 한예종은 실용음악과가 없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걸 보고 아빠가 한번 그냥 물어본 거지. 와. 이런 과가 있다던데. 왜 그때 당시면 그냥 부모님들한테 노래를 한다? 말 그대로 흔히 말하다 딴따라. 근데 생각해봐.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거를 나한테 제안했겠냐고. 노래를 소질 있다라고 그니까. 생각했나? 아니면은 아 그때 당시면 소질이 있다고 하더라도 말리던 시기예요. 그지 안 시키는 시절이지. 그러니까 이 가족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제 할머니가 군함말도 하셨어. 근데 노래를 어렸을 때부터 너무 좋아해서 사운드 뮤직 봤어? 네, 사운드 뮤직 네. 그 가족들처럼 아빠 고모들이 항상 모여서 노래를 화음 넣어서 부르면서 이제 크셨어. 그러니까 노래를 다 너무 좋아하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사촌들이 다 모이면 우리 그 Oh Happy Day 그거 네. 막 화음 넣어서 같이 노래하고 할아버지가 동요를 좋아하셔서 고에들바이스 같은 것도 화음 넣어서 그런 게 노래하고. 가능하구나.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알아보고 검색해보기 시작해서 하기로 한 달을 고민을 했어. 오히려 이게 내가 즐거워서 이때까지 숨쉬듯이 하던 음악이지만 내 업이 되면 맞아. 이게 달라지지. 전혀 즐겁지 않아지잖아. 이 대단한 게 일단 뭐라고 생각하냐면은 어렸을 때 그 한창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보통은 제 생각엔 그래요.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거를 생각하기도 어렵지만 이게 맞고 틀린지도 모르고 뭐가 또 있는지도 모르고 누나 말대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빠르게 내가 이건 아니야. 이건 맞아. 이 판가름을 할 수 있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 그때 고등학교 2학년 때면 또래 뭐 내신이며 뭐며 어느 맞아, 학교 가고 맞아. 막 이런 거 생각하는 애들 많은 사이에서 막 하고 싶은 게 없으니까 또 불안하고 근데 생각해보면 다 우리 성적 맞춰서 학교 맞아, 갔잖아. 맞아. 이게 하고 싶은 게 있는 애들이 드물었어. 맞아요. 지금도 근데 비슷할걸? 이제 활동을 꾸준히 하시다가 이제 좀 힘들었던 적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힘들었던 점. 진짜 제일 힘든 순간은 미친 소리 했을 때.
그 노래 되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 당시에 음악 시장의 문제였지. 그 음악 시장이 그때 당시에 좀 시끌시끌했지 않니? 음악 차트에 논란이 많았던 아. 시절이지. 그럼 혹시 의혹을 받으셨어요? 나도 받았지. 아 진짜? 왜냐면 그때 보통 의혹을 받는 가수분들이 보통 이제 솔로 가수분들이 많았어요. 나는 노래를 하면서 그런 욕을 받아본 적이 진짜 한 번도 없었단 말이야. 그걸 시작한 사람도 난 신기해. 난 그런 거를 깊게 보진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때 당시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 사이트에 다 몰려 있었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다들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야. 근데 나한테 또 쏠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내가 앨범이 나온 게 그때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이제 그걸 다뤘었잖아. 맞아. 근데 그것이 알고 싶다 그래서 방송되고 한 2주인가? 그 뒤에 내 앨범이 나왔어. 타이밍이 대박이다. 그러니까 사실 바이럴은 안 할 수 없어. 돈을 들였으니 홍보를 해야 돼. 맞아. 회사 입장에서 근데 그때 당시에는 바이럴 이꼬르? 그거다. 그거다가 아. 돼버린 상태에서 2주 뒤에 앨범 짠! 이렇게 나오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나한테 이제 갑자기 화살이 일로 가는구나. 나한테로 온 거야. 그래서 갑자기 막 댓글이 막 달리면서 물론 그때 당시에 되게 막 의혹을 크게 받았던 분들만큼은 아니었지만 나한테 타격을 줄 만큼은 왔어. 내 스스로한테. 맞아. 그때 많이 힘들었어. 많은 사람들이. 홍보를 하고 그게 네. 반응이 오니까 차트가 이제 점점 업이 되는데 그때는 너무 슬픈 게 한 시간마다 이게 탁 차트가 바뀌잖아. 나 진짜 심장이 너무 많이 뛰어가지고 왜 올라갈까 봐. 위로 올라갈까봐. 오히려 잘 돼서 막 더 타겟이 그냥 될까봐. 차트에서 없어졌으면 좋겠는 거야 내 노래가. 그 순간에 한 번도 음악을 하면서 그걸 겪어본 적도 없고 나는 진짜 정직하게 음악을 해온 사람이니까 그걸 더 견디기가 힘들었어. 내가 하지 않은 걸 했다고 하는 그 사람이 화병을 왜 줘? 왜 병이 생기는지 알겠는 거야. 그래서 그때 말도 진짜 못하고. 말을 해도 안 믿고 맞아요. 막 그 억울함에 진짜 미쳐버리겠는 거야. 힘들겠다 야. 힘들죠. 정신병 오겠다고 정도. 근데 그때 그래서 나 완전 무너졌었지. 그 1시간 간격마다 이제 차트가 바뀔 때마다 막 손을 덜덜 떨면서 진짜? 차트를 확인하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점점 정신적으로 피폐해지는 걸 느꼈어. 근데 그거를 내가 힘들어하니까 우리 가족들도 그치, 같이 힘들어지지. 왜냐면 엄마 아빠 언니가 다 그 댓글을 같이 보고 막 욕하는 사람들한테 막 답장도 달아서 대신 싸워주고 모든 우리 가족 다 상처를 받은 거지 그 일로.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영상을 올렸지. 영상을 올리고 영상을 올리기 전에도 한 번 내가 완전히 정말 필름이 끊길 만큼 이성을 한번 잃었던 적이 있었어. 이거를 계속 참고 터졌구나. 내가 이거를 나 때려쳐 안 할래 라고 하면 결국에는 얻는 게 없는 거야. 내가 저 아니에요 라는 걸 증명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안 믿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도망가봤자 난 얻는 게 없어. 이미 그들한테는 그걸 한 가수 돼버리니까. 맞아. 그래서 오기로 그냥 버텼다가 이제 언니가 이거는 어디서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친언니? 언니가 이제 걱정되니까 언니는 이제 그만해라 그냥 하지 마라 그냥 근데 뭔가 그때 좀 기분이 이상했어. 그래서 내가 언니 나한테 아무 얘기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나 지금 이상하다 기분이. 근데 언니는 이제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걱정되니까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그냥 그만두라고 하는데 내가 언니 그만 했는데 이제 이게 안 읽힌 거지. 그러다가 이게 진짜 터졌구나. 정말 뚝 근데 그때 당시에 그 힘든 모든 감정이 막 온몸을 부들부들 떨면서 막 이러면서 언니한테 막 진짜 막 욕을 막 하면서 근데 그때 당시에 그냥 내가 쌓였던 모든 감정이 언니한테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어. 그치. 그냥 쌓였던 이 모든 화가 막 왜 나한테 그래 뭐 이러면서 진짜 목이 찢어져라 30분 동안을 부들부들 떨면서 그러니까 언니가 너무 놀라서 막 엉엉 울면서 이제 도망가듯이 방에 들어갔고 언니가 없는데도 이게 주체가 안 되니까 혼자서 30분 동안 막 이러면서 이제 30분이 지나고 나서야 진정이 되더라고. 그래서 언니가 그때서야 나와서 막 울면서 막 같이 울면서 그치. 그렇게 가족의 도움을 받는 게 천만다행인 것 같아. 난 차라리 가족이 그렇게 옆에 있어줘서 그렇게 해줬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리고 가족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고 언니한테 그 장면을 내가
언니한테 보여준 게 지금도 너무 미안한 거야. 그럼. 너무 놀란 언니 그 표정이 맞아. 그게 보이는데도 내가 이제 주체가 안 되니까. 근데 언니가 이제 막 나와서 미안하다고 이제 네가 이렇게까지 괜찮아. 힘들어하는지 몰랐다. 이러면서 근데 그때 이제 확실하게 내가 마음이 좀 다잡아졌다 그래야 되나? 내가 이러다가 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 아유 들으니까 또 슬프네. 아니 나야 이렇게 표출이 됐으니 망정이지. 맞아. 이걸 내가 계속 참았으면은 맞아. 내가 홧김에라도 진짜 뭔가 안 좋은 일이 생겼겠다는 생각이 드니까 그때 이제 영상을 만들기로 결심을 하고 이제 영상을 그러고 그 이유구나. 얘기를 한 거야. 근데 그때는 이렇게 하고 나니까 좀 뭔가 진짜 사람이 힘든 일 겪으면 단단해진다고 그치, 하잖아. 그게 필요했던 순간이었어. 너무 필요했던 것 같아. 그게 딱 계기가 돼가지고 완전. 이제 이렇게 대중의 관심을 받고 사랑을 받는 직업의 안타까운 점 중에 하나가 일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참아야 되고 버텨야 되는지를 막 다 알고 있다 보니까 서로 힘든 걸 얘기를 못해. 그리고 이렇게 물어봐 주지를 않잖아요. 맞아. 보통 실질적으로 진짜 내가 힘든 거를 알아주려는 사람도 적거니와 그냥 쟤도 나랑 같은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쟤도 그럴 거야, 얘도 그럴 거야 이러면서 그러다 보면 참다가 쏟아질 데 없다 보면 저도 가족한테 그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왜냐면 가족은 그 누구보다 편하고 그 누구한테도 할 수 없는 말을 할 수 있다 보니까 내 가장 취약한 부분이 드러나게 되는 게 이제 가족이니까. 근데 그때 그렇게 영상을 올리고 나서 너무 신기했던 게 그 댓글 진짜 많거든? 네. 2,000개인가 이렇게 달렸나? 많이 달렸어. 1,600개인가? 그렇게 많이 달렸어? 근데 진짜 단 하나도 안 좋은 댓글이 없었어. 그러니까 나는 내 팬들이 막 되게 댓글을 막 열심히 달고 막 조금 이런 팬들이 많진 않아. 내 노래를 그냥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많지. 그러니까 내가 이걸 실감할 곳이 없었어. 근데 내가 그 영상을 올리고 힘들었던 거 솔직하게 얘기를 한 영상에 댓글이 막 달리기 시작하는데 막 힘내세요. 그냥 힘내세요 뿐만 아니라 진짜 다 장문으로 너무 예준 씨 노래를 잘 듣고 있었는데 진작에 이런 댓글을 달지 않아서 미안하다 오히려 나한테. 근데 그걸 댓글을 보면서 약간 한편으로는 막 너무 감사하고 막 눈물도 나고 그러면서 약간 어리광 부리듯이 다 어디 계셨었어요 라는 생각도 들고 내 진정성을 알아봐 준 것 자체가 너무 고마웠고 근데 정말 딱 그 영상 이후부터 좀 반응이 많이 바뀌었었어. 진심을 통하는구나. 그게 2년 전. 2년 전인가 그게? 미친 소리. 맞네. 이제는 다르죠. 이제는 그런 똑같은 일이 생겨도 그때처럼 진짜 얼굴 보고 안 괜찮아. 하지. 정말 괜찮아 이제. 그럼 듣지 마세요. 이러겠지. 진짜로 겪어봤으니까. 맞아. 그러면은 또 우리 많은 우리 구독자분들과 팬분들이 또 이렇게 또 누나가 나오셨는데 또 노래 한 소절 안 들어볼 수 없잖아요. 정말 가볍게 가볍지만 엄청 잘하는 것처럼 뭔지 알죠? 근데 나는 미친 소리가 너무 좋아. 미친 소리. 난 그걸 라이브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거든. 그래서 나는 그게 듣고 싶고 너는? 다 듣고 하는 거지. 자연스러웠다. 네, 그 미친 소리 짧게 정말 편안하게 한 소절만. 아니 길어도 되지 왜 짧게 너무 강조하지 말고. 미친 소리 나 너무 듣고 싶다. 이거. 짧게 너무 강조하지 말고. 네, 그 누나가 그냥 하고 싶은 미친 선 소리. 안에서. 네.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부담스럽지 않을 정도만. 근데 마이크 필요하시면 마이크 드릴 수 있어요. 마이크 있어. 진짜로? 그냥 생으로 하는 거보다 이게 낫지. 그게 좀 짧나? 오 노래방 같다. 오 좋다 목소리 미쳤다. 2절부터. 아, 네, 그러셔도 돼요. 좋아 너무 좋다. 네. 2절부터. 근데 나 목 안 풀어서. 가볍게 불러주세요. 뭐 가볍게 불러도 누나는 어딨어? 끝나지 뭐. 그래 사람이 삑사리도 나야지. 해도 돼? 그거 잘하고. 내 유별난 사랑을 문제 삼았던 나를 용서해 떠나보니 좀 어때 생각처럼 넌 편해 너를 놓치고 매일 후회하며 지냈어 나만 그랬나 봐 축 처진 어깨를
발짝빛라며 토닥이고 갔어. 위태로운 우리 너는 지켜내려 붙잡고 있었어. 되려 화를 내고 너를 지치게 하고 네가 다 문제라면 미친 소리를 했어. 너 없이 나는 안 돼. 이렇게 널 못 보내. 나는 아직도 못해준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외쳐도 굳어진 내 맘을 돌릴 수 없는 내가 너무 야, 씨 미쳤다. 아, 100만 가자. 또 마이크 아이고야. 그냥 편하게 아, 예, 예. 내려주시고. 예스 예스. 아 진짜 아이고야. 이게 얼마 만에 제가 와. 이걸 라이브로 듣다니. 저는 일단 라이브는 처음 우리 지금 들어봐요. 1m 너무 거리라고. 부끄럽다 네. 이거. 이거 내를 위해서 부른 거라고. 진짜 되게 겸손해지고 지난날을 후회하게 되고 나도 노래를 했었지. 맞아, 엄청 많은 아 생각을 노래 했어. 잘하잖아. 아니에요. 저는 네, 아무튼 감사합니다. 와. 예스 예스.